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읽은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상반기에 읽은 책은 총 9권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한 권씩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정대건 작가님의 급류이고 출판사는 미음사입니다. 이 책은 로맨스 소설인데요. 마냥 달달하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씁쓸하면서도 찐득하고 절절하기도 한 로맨스입니다. 조금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두 주인공들의 행동이 그들의 서사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 관점에 따라 합리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몰입해서 재밌게 읽어서 5점입니다. 다음은 조예은 작가님의 칵테일 러브 좀비이고 출판사는 안전가옥입니다. 스릴러 단편집이고 이 제목은 단편집 중 하나의 제목이에요. 작가님의 다른 단편집인 트로피컬 나이트를 재밌게 읽어서 이 작품집도 기대를 하고 읽었어요. 작품은 4가지로 초대, 습지의 사랑, 칵테일 러브 좀비, 그리고 오버랩 나이프가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오버랩 나이프는 제2회 황금가지 타임리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의외로 표제 작품인 칵테일 러브 좀비 외에 나머지 3작품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게 재미있게 읽었던 건 오버랩 나이프입니다. 다른 작품들은 그냥 무난하게 읽혔다면 계속 헉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별점을 매겼을 때 4점이지만 스릴러를 좋아하는 분께는 추천하고 싶어요. 다음은 이희영 작가님의 여름의 귤을 좋아하세요이고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SF이고 따뜻 몽글한 작품이에요. 잔잔한 작품은 자칫 지루해져서 읽는데 좀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잔잔하면서도 울림이 있어서 지치지 않고 읽을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도 한 작품인데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시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단편적일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모습을 어떤 이에게는 보여주기도 어떤 이에게는 숨기기도 또는 스스로 발견하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구본 같다는 생각도 해요. 빙글빙글 돌릴 때마다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요. 저는 사람을 관찰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아는 모습으로 지레 짐작하거나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가벼운 소설이지만 여러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이라 5점으로 매겼어요. 정혜연 작가님의 홍학의 자리, 출판사는 엘릭시르입니다. 추리소설인데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던 책. 친구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는데 반전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의 편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기도 했어요. 이 책은 그냥 읽어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스포일러 없이 읽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흡입력도 좋고 전개도 느리지 않고 적당해서 5점입니다. 예소연 작가님의 사랑과 결함이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이것도 단편 소설집이에요. 총 10개의 단편이 실려있고 제목은 다음과 같아요. 나름 흥미롭게 읽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작품은 크게 없었어요. 다만 작가님께서 어느 인터뷰에서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의 모난 마음을 주워 담고 싶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이 책에 딱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구리구리하고 찝찝한데 공감은 가서 더 불쾌한? 나의 구린 어떤 부분을 마주하는 느낌이랄까요? 모든 단편에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 풀어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저에게 있어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없어서 3.5점입니다. 다음은 반박하는 여자들이고 출판사는 미디어 창비입니다. 이건 역시 단편 소설집이에요. 이건 정말 꾸역꾸역 읽었던 책이에요. 내용이 너무 별로라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잘 읽히지가 않았어요. 사실 제목만 보고는 뭔가 부조리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일까 기대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어요. 이 책은 북클럽에서 함께 읽은 책인데
모임 당시에는 제가 다 못 읽고 가서 다 읽으신 분의 후기를 들어봤을 때 해설을 읽으면 좀 다르게 다가온다고 했는데 저는 끝까지 다 읽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성 서사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점은 좋았지만 여러모로 아쉬웠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1.5점입니다. 다음은 정지음 작가님의 우리 모두 가끔은 미칠 때가 있지 관계 그 잘 지내기 어려움에 대하여이고 출판사는 빅피쉬입니다. 이건 에세이예요. 저는 에세이를 사실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이분의 다른 작품인 젊은 ADHD의 슬픔이 꽤나 호평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이 책에도 눈길이 갔어요. 작가님은 성인 ADHD를 앓고 계신 분인데요. 그 입장에서의 고충과 일상적 에피소드들이 작가님의 철학과 함께 잘 녹아있는 책이에요. 저 역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좋았어요. 에세이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적인 공감 형성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작가님의 일상을 담담히 녹아내면서 억지 공감이 아니라 나는 이런데 너네는 어때? 라는 느낌에 가까워서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별점 5점입니다. 다음은 미셸 르방 티엥 작가님의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뇌과학이 밝혀낸 자연이 선물하는 만족감의 비밀이고 출판사는 프런트 페이지입니다. 제목부터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자연과 뇌과학의 조합이라니. 표지조차 초록초록해서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안 집을 수 없는 책이었어요. 책에서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이점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챕터별로 숲, 바다, 새벽, 자연의 색, 흙, 별 등의 자연물을 중심으로 그 자연물들이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지를 알려줘요. 자연은 사람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데 정작 사람들은 자연이 아닌 인공물에서 편안함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시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잠깐 햇빛을 쬐면서 산책을 하는 게 쇼츠를 보는 것보다 더 건강한 해결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요. 인간이 만든 것들이 발전하고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인공물이 사람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서 오히려 안심하고 안정감을 느끼려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연은 불확실하고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한 반면에 인공물은 매뉴얼이 존재하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히 자신의 손을 거쳤다는 것에서 오는 안정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공물이 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편리와 편안이지 지속적인 안정감과 평안은 아닌 것 같아요. 창조 원리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점은 5점이에요. 마지막 책은 박초은 작가님의 꿀잠 선물 가게이고 출판사는 토닥스토리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책 소개 글을 받고 따뜻 말랑한 내용일 것 같아 읽게 되었는데 예상대로 말랑하고 폭신한 느낌의 책이었어요. 꿀잠을 도와주는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 에피소드들의 내용이 다양하면서도 작가님만의 결로 풀어가면서 해결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흘러가서 좋았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술술 읽혔는데 다만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별점은 4.5점입니다.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 읽은 책들을 모두 리뷰해보았는데요. 평소에는 정보성 책을 읽는 비중이 더 큰 것 같은데 유달리 소설을 많이 읽은 상반기였네요. 다독가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저의 작은 목표인 최소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는 달성해서 뿌듯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